이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 바로 충청입니다. 대선 승패를 가른 이른바 캐스팅 보트, 즉 승부처라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장밋빛 화려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지만 정작 지역 발전은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그간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왜 이리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충청에 매달리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조형준, 김소영 기자가 티나는 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 캐스팅보트인 충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는 캐스팅보트임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의회 의결 과정서 찬반이 동률일 때 가부결을 결정하는 권한 혹은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캐스팅보트. 결정권이라는 우리말로 풀이되는데 각종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특정 집단의 표심을 일컫습니다. 충청은 정말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터일까? 2000년대 치러진 지난 5번의 대선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2.33%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는데 격전지였던 충청권이 모두 노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 뒤 치러진 17대 대선도 살펴보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본가가 예산인 이회창 후보와 충남에선 1%포인트 차이 초접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선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는데 충청권 표를 가져간 박근혜 후보가 여기서 30만 표 가까이 차이를 벌리면서 사실상 승부의 추를 뒤집었습니다. 탄핵 직후 진행됐던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충청권 표를 무난히 가져가면서 2위와는 큰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입니다.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충청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향하면서 역대 최소 득표차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통계들은 충청의 마음을 얻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고 또 왜 그런 건지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충청권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힘겨루기를 겪으면서 여러 지역의 색채가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 줏대 없다, 갈팡질팡한다는 등의 비판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야 어느 한쪽에 줄표를 던지지 않으면서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겁니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로만 이뤄진 수도권과 달리 도시부터 농어촌까지 다양한 인구 구성 덕분에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은 표심을 읽기 어려운 충청 민심을 사기 위해 선거 때마다 앞다퉈 충청권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저희는 세종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청 민심 잡기 경쟁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 와서 손잡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고 끝나면 딱 저희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협력해갖고 나라를 살릴 생각하는데 선거철만 댕김에 가서 공약을 많이 하고 뭐를 해준다 하고 실적이 이뤄지는 건 없다는 얘기요. 요즘 좀 취업난이 많이 어려워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충청 표심을 향한 다양한 공약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지역민에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